치수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변수를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맨드에다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변수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못해도 한 20개 이상은 외워야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dim 스타일을 많이 써요. dim 스타일을 많이 쓰는데, 이 dim 스타일은 여기 디멘전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아래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셔도 되고, 또는 단축키 D를 누르셔도 됩니다. 얘를 놓고 쓰시면 돼요. 자,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치수를 넣게 되면 좀 특징이 하나 일어나는데, 여기 뎁스 포인트라는 레이어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요거는 오토캐드가 치수를 위해서 자동으로 만든 레이어입니다. 자꾸 얘를 쓰세요. 뎁스 포인트라는 레이어를 자꾸 써요. 이걸 얘기를 안 해주면 다 얘를 자꾸 써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출력이 안 돼요. 여기 프린트 막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제가 레이어를 몇 개 만들어 보죠. 자, 보세요. 이 프린트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출력이 안 되는 레이어입니다. 얘는 이 뎁스 포인트라는 레이어는 치수를 만들기 위해서 오토캐드가 프로그램으로 만든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금지 표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비활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간과하는 거죠. 그래 놓고 자꾸 쓰고서 출력이 안 돼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쓰시면 안 돼요. 얘는 그냥 아예 없는 레이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셔야 됩니다. 이게 치수를 넣으면 자동으로 생겨나요. 자, 간단하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니, 레이어란다. 자, 치수를 하나 넣어보죠. 자, 제가 이렇게 치수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제 dim 스타일로 넘어가죠. dim 스타일, 얼마든지 여기도 유형을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고요. 자, 여기 modify를 누르시면 됩니다. 라인이라는 탭은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대한 명령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심볼 앤 에로우는 기호와 화살표에 대한 내용이고요. 텍스트는 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수선, 치수 보조선, 여기 라인, 그 다음 화살표, 에로우, 문자, 텍스트, 그 다음 피트는 자리 맞추기, 여기 이제 주로 여기서 축척을 사용하죠. 그 다음 프라이머리 유니트, 주 단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치수에서 사용하는 기본 단위, 얼터네이트 유니트, 2차 단위, 2차 단위 또는 대체 단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보조 단위라고도 할 수 있고, 2차 단위라고 합니다. 그럼 왜 프라이머리하고 얼터네이트하고 이렇게 단위가 두 개가 있을까요? 간단해요. 내가 만든 도면이 영국이나 프랑스로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거기는 인치를 씁니다. 우리는 미리를 쓰고. 그러니까 도면에 치수를 두 개를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머리하고 얼터네이트하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톨러런스, 여기 나와 있는 톨러런스가 치수 공차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했던 내용은 형상 공차라면 얘는 치수 공차입니다. 자, 다시 라인 탭으로 가죠. 보통 라인, 여기 칼라, 라인 타입, 선 두께는 안 바꿔요. 보통은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가는 실선. 정체가 가는 실선이에요. 그러니까 라인 타입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실선이거든요. 선 두께요? 바꿀 이유 없습니다. 가는 선이거든요. 칼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디서 제어해요? 레이어에서 제어합니다. 바꿔보죠. 치수선은 제가 노란색,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이죠. 보조선은 제가 사이안색. 따로따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넣어 보시죠. dim 스타일, modify.
라인 타입도 있어요. 여기 얻어 누르시면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로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불러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선에도 라인 타입을 제가 바꿔봤습니다. 길이를 늘리고, 자, 어떤가요? 선의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시면 근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바이 블럭 그대로 쓰시면 돼요. 바이 블럭입니다. 치수는 바이 레이어가 아니고 바이 블럭입니다. 바이 레이어가 아니고 바이 블럭이에요.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칼라도 마찬가지고 선 모양도 마찬가지로 다 바이 블럭입니다. 왜냐하면 치수가 한데 묶여 있거든요. 그룹으로, 그러니까 블럭으로 한데 묶여 있기 때문에 바이 블럭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요건 어저께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어떤 치수였냐면 여기 베이스라인이라는 치수 기입을 할 때 간격이 많이 좁다 그랬어요. 그죠? 요 간격이 많이 좁다 그랬습니다. 이 베이스라인의 간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간격을 사전에 조절해주는 명령어가 바로 여기 베이스라인입니다. 제가 6으로 고쳐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이스라인. 자, 어떤가요? 간격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면 바로 여기 dim space라는 명령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dim 스타일에 있는 내용은 사전에 미리 조절해 놓고 쓰는 거고, 여기 dim space는 이미 그려진 것에 대해서 조절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나머지 선택, 엔터, 간격 조절 8mm. 자, 다시 볼까요? 기준, 선택하고 엔터, 오토. 자,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이 오토 값이 아까 봤던 3. 얼마 나오는 치수 있죠? 그게 기본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dim 스타일, 모디파이. 이제 여기 서프레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서프레스라는 요 항목은 치수선에도 있고 치수 보조선에도 있고, 근데 여기서 못 써요. 얘는 여기서 못 씁니다. 자, 이유를 설명드리죠. 자, 제가 디멘전을 몇 개 더 그려봤습니다. 대충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자, dim 스타일은 명령어가 전부 다 적용됩니다. 서프레스라는 항목은 억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치수선을 억제하겠습니다. 즉 안 그리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치수선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억제하겠습니다. 안 그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못 써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면 내가 억제할 것만 선택해서 바로 여기 dim line 1, 2 보이시죠? 치수선 얘 오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프돼요. 여기 익스텐션 라인 1 있죠? 온 오프 있죠? 얘도 오프하면 이렇게 오프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전체 다 해보시고 원하는 것만 한번 해보시고, 치수선, 치수 보조선을 억제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기계 도면에서 주로 많이 써요. 지금 어떤 건지 투상이 되시나요? 이런 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랜지라고 합니다. 봉이 있잖아요. 봉을 벽에다가 걸으려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저기 구멍 난 데다 볼트를 받고 그 다음에 봉을 이 안에다 끼는 거죠.
요런 건데 이건 동그란 제품이에요. 동그랗게 생긴 거.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그립니다. 그 다음에 반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떼내어서 그린 겁니다. 이렇게 떼어내어서 여기서 바라본 걸 그린 겁니다. 이런 걸 단면도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반단면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요 부분은 여기는 여기를 없애고 요 부분을 그린 거고, 여기는 이 외곽 쪽 있죠. 외곽 쪽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45도 선이 해칭선이에요. 자, 보시죠. 제가 간단하게 그려 볼 테니까 한번 그냥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 자, 얘가 중심선 1번. 중심선을 놨습니다. X라인. 자, 0도, 0도 90도. 그 다음 서클 지름 20, 지름 40, 지름 80, 지름 100. 자,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서클 지름 10. 자, 트림. 랭슨 델타 5mm. 얘는 안 되는구나. 자, 적당히 선을 띄워서 옵셋 50mm. 트림. 적당히가 조금 더 멀어야 되는군요. 자, 라인 여기죠. 옵셋 20mm. 자, 20mm. 필렛.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필렛 반지름 3mm. 자, 필렛 트림 모드에서 노 트림으로 바꾸고 이렇게요. 라인. 자, 트림. 다시 한번 라인. 여기 중심선이죠. 여기도 중심선입니다. 자, 트림으로 끊고, 자, 중심선 체크하고 옵셋 5mm. 그 다음 랭슨 델타 5mm. 해치 여기하고 여기는 45도 사선으로. 자,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려보시죠. 이제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치수 기입을 할 거예요. 이쪽은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다 여기다 치수 기입을 해요. 여기다가는 치수 기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정면이고 여기는 측면인데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자, 치수를 뺐고요. 치수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친다 그랬지만 이쪽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치수를 이쪽으로 빼야 됩니다. 자, 보시죠. 여기가 이 반대쪽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당히 20이라고 찾아서 치수를 뺍니다. 여기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
서프레스 항목을 쓰는 겁니다. 이럴 때 지금 제가 여기 첫 번째로 눌렀으니까 여기가 두 번째 치수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되는군요. 이렇게요. 그 다음 중심선을 기준으로, 그 다음 여기 끝선을 기준으로, 그 다음 치수선 간격은 지금 제가 일부러 엉망으로 했습니다. 왜요? 딤 스페이스 쓰려고. 그러면 금방 정리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도 치수 기입을 하나 해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 선과 똑같은 위치에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하고 똑같은 위치에다 주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위치를. 그 요령이 컨티뉴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속성을 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딤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끊어질 거, 통과할 거. 그 다음에 앞에 파이 기호가 들어가야죠. %C. 다 들어갔네요. 자, 치수 기입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나와 있는 서프레스는 속성창을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쓰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하고 옵셋 프롬 오리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옆으로 조금만 이동해 볼까요? 자, 여기랑 같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제대로 안 보이네. 여기 보시면 원점하고 여기 원점하고 치수 보조선이 약간 떨어져 있죠. 이게 옵셋 프롬 오리진입니다.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여기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고, 여기 보면 치수선에서 보조선이 약간 더 튀어나가 있죠. 얘가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입니다. 치수선에서 치수 보조선 연장하기란 뜻이에요. 이렇게 놓으면 될 걸. 그래서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은 치수선에서 보조선을 1.25mm 연장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를 5mm 연장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길게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실제로는 이거 1.25mm 그대로 쓰거나 한 2mm 정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옵셋 프롬 오리진, 여기라고 했습니다. 옵셋 프롬 오리진이 0.625로 되어 있네요. 얘도 한 5mm 정도 띄워볼까 합니다.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1mm에서 2mm 정도 띄워놓고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못 띄우게 했어요. 반드시 딱 붙여서 그려라 그러더니 어느 순간 선생님들이 한 1mm 정도 띄워서 그려도 돼 그러더라고요. 1mm에서 한 2mm 정도 띄우시면 됩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띄우고 그냥 써요. 자, 한 번씩 해보시죠. 제가 어저께처럼 골뱅이 20,20 카피 대각선으로 다시 한번 카피 위쪽으로 지우고 카피 이번엔 옆으로 어레이 5개.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보통 우리가 이제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레이어도 만들어야 되겠죠. 레이어도 치수라고 하나 만들고 치수선 빨간색을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문자에 들어가면 문자의 색상을 초록색으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눈에 잘 띌 겁니다. 그 다음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을 제가 8mm로 미리 바꿔놨습니다. 클로즈. 이런 경우 이제 치수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리고요. 자, 라인, 카피, 어레이 10개. 그 다음 다시 라인, 그 다음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자, 치수기 이 윗줄이 끝난 거 보이시죠? 이때 이 선과 이 선들을 삭제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로부터 일정 간격 띄워진 상태로 치수 기입을 하죠. 예전엔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 라인 탭 요 아래쪽에 보면 픽스 랭슨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 길이 고정하기란 뜻입니다.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합니다. 요 길이는요, 요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보다 길거나 같아야 됩니다. 짧으면 안 돼요. 이 간격은 이 픽스 랭슨 익스텐션 라인은 이 베이스 라인보다 짧으면 안 됩니다. 자,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아니, 먼저 똑같게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8mm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자, 라이너. 그러면 치수 보조선이 8mm로 딱 고정돼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보조선의 길이가 고정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컨티뉴를 써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자, 적당하죠? 근데 베이스 라인 딱 찍어보면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8mm 짜리 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위쪽으로 1mm, 1.25mm 더 올라오라 그랬죠. 그러면 자, 딤 스타일 제가 얘를 더 작게 한 6mm로 놔봤습니다. 아니, 확실히 표시나게 4mm로 놨어요. 그럼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베이스 라인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요. 선이 어떤가요? 여기 중간에 이만큼 틈이 지죠. 그래서 이 간격보다 길거나 같아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 심볼 앤 에러, 화살촉입니다. 화살촉이 퍼스트하고 세컨드를 다르게 해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퍼스트 값을 바꾸면 세컨드 값도 같이 바뀝니다. 이렇게 퍼스트 값을 바꾸면 세컨드 값이 바뀌어요. 그런데 세컨드 값을 바꿔버리면 퍼스트하고 세컨이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퍼스트와 세컨이 따로 다닙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개의 값이 같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도 도트로 놨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값이 같아졌잖아요. 그러면 퍼스트만 바꾸면 세컨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퍼스트와 세컨은 여기서 안 바꿔요. 보통은 그냥 퍼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바꾸고 나중에 이제 세컨을 다시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여기 나와 있는 크로즈드 필하고 도트하고 오빌크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도트 스몰 요 정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데이텀 트라이앵글은 형상공차 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자, 보통 이런 것들 씁니다. 자, 도트를 쓰는데 생각보다 도트가 커요. 생각보다 이렇게 도트가 커요. 치수로 보면 이 도트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도트 스몰을 사용하는데 도트 스몰은 또 생각보다 작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 만약에 도트를 쓰실 거면 여기 화살촉의 크기 있죠. 여기서 1mm를 빼세요. 1mm를 빼세요. 2.5mm가 기본이잖아요. 충분히 크기 때문에 1mm를 빼면 딱 보기 좋은 정도로 나옵니다. 자, 화살표의 크기도 한번 바꿔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쓰냐면 공간이 좁을 때 써요. 화살표를 바꾸는 건 공간이 좁을 때요. 레이어를 바꿔놓고 봅시다. 빨간색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자, 다시 볼까요? 라인 적당히 20mm, 옵셋 5mm, 아니 옵셋 3mm, 네, 3mm 했습니다. 자, 치수를 넣을 건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끌려 나올 거예요. 컨티뉴. 치수가 문자랑 많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화살표에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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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살표, 또는 여기 도트 쓰고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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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트, 이런 식으로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와 끝에만 화살표를 주고 나머지는 슬래시를 주는 겁니다. 또는 화살표를 주고 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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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살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만 특정한 화살표를 쓰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쓰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화살표 있죠. 두 번째를 제가 오빌크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얘의 첫 번째가 도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맨 끝에 거를 바꿉니다. 얘는 그러니까 첫 번째를 바꿉니다. 오빌크로. 그 다음 나머지 선택해서 첫 번째도 오빌크, 두 번째도 오빌크. 그러면 치수가 쭉, 그러니까 화살표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제가 다 오빌크로 바꿔놔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익스텐드 비하인드 틱스가 활성화됩니다. 평소에는 얘가 비활성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클로즈드 필로 놨습니다. 여기 비활성된 거 보이시나요? 언제 활성되냐면 얘가 여기 오빌크로 놨을 때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4mm만, 자, 다시 원래대로 놔볼까요? 아니다. 얘가 아니고 클로즈드 이거죠. 보시면 옆으로 치수선이 이렇게 삐져나간 거 보이시나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 선 말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지시선에 대한 화살표가 여기 나오네요. 지시선 명령어가 리더, 큐리더, 앱리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 리더에 대한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화살촉의 사이즈고요. 여기 센터 마크가 나와 있네요. 제가 명령어를 하나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 보시죠. 제가 서클을 그렸습니다. 반지름 20. 자, 다시 한번 20. 여기 센터 마크 누르면 이렇게 중심선 그려지죠. 자, 딤 센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im 센터, 딤 센터, dim 센터, 그리고 클릭. 마킹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 센터 마크는 얘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딤 센터로 그려진 건 분해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근데 요 중심에서 여기 끝에까지의 거리가 2.5mm입니다. 이렇게요. 2.5mm입니다. 딤 스타일 보시면은요, 여기 딤 센터에 마크로 되어 있고 2.5mm로 되어 있네요. 마크로 되어 있고 2.5mm입니다. 자, 라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요. 딤 센터 그리고 클릭.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중심에서 여기까지 2.5mm, 그 다음 간격 2.5mm, 그 다음 바깥쪽으로 나간 게 2.5mm.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다 분해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 분해된 상태로 들어와요. 이렇게 다 분해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얘보다는 얘가 쓰기가 조금 더 수월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5mm로 줬습니다. 2배 키운 거예요. 그럼 딤 센터 그리고 클릭. 그러면 5mm로 벗어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텍스트 문자네요. 텍스트 스타일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텍스트 스타일을 여기다 가져다 쓰는 겁니다.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텍스트 스타일을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HG 선택하고, 자, 맑은 고딕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플리 적용하고, 자, 클로즈. 그러면 여기에 HG가 생겨났네요. 선택하면 문자의 유형을 바꿀 수 있고, 우리는 여기 텍스트 컬러는 바꿉니다. 치수선, 치수 보조선, 화살촉은 아니 화살촉 빼고 치수선,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이에요. 근데 문자는 중간선입니다. 중간 굵기예요. 그래서 문자의 색상만 바꿔서 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필 컬러는 안 써요. 문자 색상 채우기인데, 자, 얘를 쓰게 되면 이렇게 문자의 색상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문자 뒤에 색상이 들어가요. 이 필 컬러는 쓸 일이 없습니다. 안 써요. 필 컬러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문자의 크기가 있죠. 제가 이 문자의 크기는 1.8에서 3mm까지 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예, 1.5에서 3mm까지 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언제요? 문자 할 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 여기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못 써요. 이렇게 테두리 선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20,20 카피, 다시 한번 또 카피. 굳이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 다시 카피, 어레이 5개. 자, 여기다 이제 이렇게 만들고 제가 여기다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그럼 치수 기입을 할 때 모든 치수에 네모난 사각형이 나오죠? 이러면 안 돼요. 이 네모난 사각형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얘네들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치수를 이렇게 네모나게 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딤 스타일 모디파이 이거 끄고요, 하나만 선택해서, 제일 앞쪽이나 제일 끝쪽 하나만 선택해서, 아니 중간도 상관없겠네요. 하나만 선택해서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여기 갭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텍스트 옵셋. 요 텍스트 옵셋이 이렇게 간격으로 들어갑니다. 0이면 딱 바짝 붙는 거 보이시죠? 자,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게 저 텍스트 옵셋이라는 명령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있는 이 치수들의, 이 모든 치수들의 기준이 되는 치수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모든 치수들의 얘가 기준입니다. 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네모난 테두리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되는 텍스트 문자,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에만 이렇게 네모나게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10분 쉬었다 하죠.
자, 다시 또 보시죠. 앵귤러를 쓰시면 돼요. 앵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를 쓸 겁니다. 이렇게 컨티뉴를 주시면 치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호리젠탈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평 치수, 수직 치수, 다시 한번 수평 치수, 수직 치수를 넣어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치수선 위쪽으로 글자가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 치수선 위쪽에 문자가 어디 있는지 이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아마 그 우리 평가 문제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없나요? 기억 안 했나요? 인류는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고 양손잡이도 있죠. 근데 압도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칙 자체가 오른손잡이용으로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위쪽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글씨가 안 써지겠죠. 근데 오른손잡이는 글씨가 써진단 말이죠.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이쪽이 위쪽. 위쪽. 자, 이해되시나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글씨를 썼을 때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글씨를 쓰시면 돼요. 자, 한번 써보시죠. 치수 기입해 보시죠. 자, dim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는 사실은 안 써요. 여기 쓸 일이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전혀 쓸 일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는 안 쓰니까요. 버티컬을 보시면 어버브가 맞아요. 어버브가 맞습니다. 치수선 위에 문자를 위치시킵니다. 이게 맞아요. KS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센터로 놓게 되면은요, 치수 문자가 이렇게 중간으로 가라앉습니다. 치수 문자가 치수선 중간에 걸리게 돼요. 다시 볼까요? 모디파이. 그 다음에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 아웃사이드가 있고 빌로우가 있네요. 빌로우 먼저. 빌로우는 아래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버브, 치수선 위쪽에 문자가 존재할 거냐, 이렇게 가운데 위치할 거냐, 밑에 존재하게 될 거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어버브, 센터, 빌로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빌로우 아래쪽으로. 그러면 치수 문자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아웃사이드요. 바깥쪽으로. 둘레 바깥쪽으로.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죠? 근데 이 아래쪽을 보시면 문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는 문자가 여기 썼습니다. 여기 썼어요. 여기가 위쪽이거든요. 자, 여기가 위쪽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디로 갔나요? 바깥쪽으로 나가버렸죠. 이렇게 둘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문자가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이게 아웃사이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지스가 있죠. 지스가 일본 공업 규격이죠. 일본 공업 규격으로 맞추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굳이 뭐 일본 공업 규격을 쓸 이유가 뭐 있나요? KS는 어버브, 위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한 번씩 눌러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호리젠탈입니다. 호리젠탈도 쓸 일이 없어요. 가운데 두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수 보조선과 치수 보조선 이 가운데 문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at extension line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문자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앞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at extension line 2면 문자가 이렇게 붙어요. over extension line이면 치수선 있으면 이렇게 문자가 붙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at extension line 1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앞으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 익스텐션 라인 2.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려요. 사실상 우리는 이런 걸 안 쓰거든요. dim 스타일, 그 다음에 여기 센터로 놓으시면 돼요. 자, 한 번씩 눌러 보시죠. 여기 뷰 다이렉션, 글씨 방향이요. 왼쪽에서 오른쪽, 라이트에서 레프트로 쓰는 글씨도 있습니다.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글씨를. 근데 우리는 레프트에서 라이트니까, 그래서 여기는 딱히 손댈 건 없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얘를 손대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Align with Dimension 라인이 KS 값입니다. 자, 호리젠탈을 눌러버리면 모든 문자는 다 수평으로 써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모든 문자는 다 수평으로 바뀝니다. 이게 호리젠탈이에요. 그리고 Align with Dimension 라인이 이게 KS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것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지름 치수나 지름 치수를 쭉 뽑아내면 치수선과 얼라인 정렬되고 있죠. 자, 다시 봅니다. 호리젠탈, 여기 수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 ISO 스탠다드를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치수가, 지름 반지름 치수가 수평이 됩니다. 이걸 언제 쓰냐면 CAT 2급할 때 이걸 바꾸셔야 돼요. 자, 보시죠. CAT 2급 시험 문제에 보시면 너무 작은데? 자, 하나가 나올 텐데. 여긴 없네. 다시 다른 거. 여기 있네요. 반지름 치수에서 치수선이 꺾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간혹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거는 ISO 스탠다드로 놓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CAT 2급은 ISO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된 치수 기입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그래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R60이라고 수평으로 되어 있죠. 이번에는 피트 탭입니다. 자, 피트 탭에 보면 여기 옵션이, 이상한 옵션들이 조금 있어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if 만약에 there isn't enough room, 룸이 충분하지 않대요. 만약에 여기서는 룸이라고 하면 이제 방으로 하겠지만 장소로 번역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장소가 충분하지 않다면, 혹은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으로 번역하면 돼요. To place both text and arrow inside extension line. 문자 그리고 화살표가 in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안에 둘 다 위치하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the first thing, 첫 번째 거 move out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바깥으로 이동할 첫 번째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이 되게 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좁아요. 그래서 화살표도 안 들어가고 문자도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먼저 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either 텍스트와 에로, either가 어느 하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화살표 어느 하나를 베스트 핏, 알아서 빼겠습니다. CAD가 맞춰보고 알아서 빼겠습니다. 이게 either 텍스트와 에로입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베스트 핏이라고 되어 있네요. 에로우는
화살표를 먼저 빼겠습니다. 텍스트는 문자를 먼저 빼겠습니다. 보스 텍스트 앤 에러 둘 다 빼겠습니다. 그 다음 always 항상 keep 유지하겠습니다. 문자는 between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중간에 항상 위치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이걸 에러로 바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원에 대한 치수를 넣을 때요. 보통 원에 대한 치수를 넣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KS에 맞지 않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살표를 먼저 뺍니다로 놓으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골뱅이 얼마가 좋을까요? 한 2.5? 3,10 자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봤습니다. 당연히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은 슬래시니까 다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도트나 화살표를 쓴단 말이죠. 자 화살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나가요? 화살표가 이렇게 바깥으로 먼저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만하게 한번 그려보시죠. 디멘전 모디파이 피트 자 공간이 부족하면 그냥 둘 다 내보냅니다. 보스 텍스트 앤 에러 사실 요 세 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자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얘는 왜 오른쪽으로 나갔을까요? 문자가 왜 오른쪽으로 나갔을까요? 다시 볼까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나갔는데요. 왜 왼쪽으로 나갔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나가고 어떻게 하면 왼쪽으로 나갈까요? 간단해요.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빔 스타일 모디파이 항상 문자는 가운데 유지시킵니다. 들어와 있죠? 더 좁게 만들어 보죠. 1.5mm 많이 좁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요 항목을 쓰셔야 돼요. 너무 좁으면 공간이 너무 좁으면 요 항목을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서프레스 에로 서프레스가 억제하다는 뜻이죠. 화살표를 억제합니다. 만약에 doesn't fit in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안에 화살표가 못 들어가면 화살표를 억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억제됩니다. 자, 제가 조금 더 복사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화살표 억제하는 것까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좁을 때 치수가 많이 들어가면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이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요렇게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화살표를 이렇게 슬래시로 놓게 되는 거죠. 지금 억제돼서 안 나오는 거고. 자, 풀어볼까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얘도 첫 번째 거, 자 얘도 두 번째는 오빌크로 주면 되고, 얘는 거꾸로 첫 번째 걸 오빌크로 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자, 뭐가 부족하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둘 다 바깥으로 뺀다고 체크했습니다. 아니, 화살표를 체크했습니다. 여기요. 문자가 디폴트 포지션
기본 위치에 있지 못할 때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 좌우에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좌우로 몰려나가게 돼요. 이런 경우 또 이것도 옳지도 않아요. 다시 봅니다. dim 스타일, modify. 이때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over dimension line with reader. 치수선 위에 놓는데 뭐하고 같이요? 지시선하고 같이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over dimension line without reader. 지시선 없이란 뜻입니다. 자, 먼저 얘부터 이렇게 지시선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 어떤가요?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이 정도. 얘도 쭉 더 빼볼까요? 얘는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떤가요? 지시선이 위치를 쭉 다 가리키고 있죠. 공간이 부족하면 결국은 이렇게 치수선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modify. 여기에 보면 over dimension line without reader, 지시선 없이란 뜻이죠. 얘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시선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공간에 어느 치수인지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걸 쓰냐면 beside the dimension line을 써요. 보통은. 근데 공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얘를 씁니다. over dimension line with reader를 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use overall scale. 얘가 치수 축척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른 건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얘는 기억하셔야 돼요. 얘만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치수에, 그러니까 축척에 맞게 치수가 커지거나 작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떻게든 해결돼요. 그런데 얘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use overall scale이 치수 축척 값입니다. 자, 프라이머리 유닛이네요. 기본값은 데시멀입니다. 자,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요. 자, 렉탱글 골뱅이 1000,1000 그리고 자, 치수를 넣을 겁니다. 치수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기본 단위인 디시멀입니다. 십진법이에요.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건 과학 단위입니다. 과학이요.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는 건 우주를 뜻합니다. 우주를 이렇게 그리는데 밀리미터 단위로 갈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과학 지수법이 있습니다. 알파벳 E를 써가지고 지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야 뭐 지구하고 달도 설계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쓸 일이 없어요. 이거 다 쓸 일 없어요. 디시멀만 쓰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윈도우 데스크탑을 종종 씁니다.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게 되면요, 이렇게 천단위 자릿수가 찍힙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조그맣게 그려보죠. 렉탱글 골뱅이 5.5, 5.5. 아니, 제가 스트레치로 적당히 이렇게 늘렸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몰라요. 자, 윈도우 데스크탑일 때는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가 딱 찍혀요.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면 천단위 자릿수하고 소수점이 제대로 찍힙니다. 자, 다시 봅니다.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윈도우 데스크탑이 아니라 디시멀로 놨습니다. 이거 쉼표죠. 그죠? 디시멀로 놓게 되면 소수점이 쉼표로 나옵니다. 그리고 천단위 자릿수에
자릿수 단위가 안 찍혀요. 자, 다시 봅니다. dim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 있죠? 여기서 바꾸셔야 돼요. 디시멀일 때는 바로 이 디시멀 세퍼레이터를 페리오드로 바꾸셔야 제대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윈도우 데스크탑을 많이들 써요.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리시즌이라고 있죠.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요. 제가 4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이렇게 4자리로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자, 제가 옆에다가 다시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골뱅이 10,10,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소수점 안 나오죠? 없으니까. 있으니까 내가 지정한 만큼 4자리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모디파이. 보통 이 소수점 자릿수는요, 기계 쪽에서 써요.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소수점을 쓸 일이 없죠. 자,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여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 제로 서프레션이요. 제로를 억제합니다. 여기 트레일링이라고 되어 있죠. 꼬리 쪽, 즉 소수점 0. 얼마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얼마를 억제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얘를 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소수점이 없어도 나옵니다. 얘를 억제시킨 거예요. 자, 다시 보죠. 렉탱글 골뱅이 0.5,10.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페리오드,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여기 보시면 리딩이라고 돼 있죠, 그죠? 누구냐면 바로 얘예요. 0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0.5가 돼버려요. 앞쪽에 소수점 앞쪽에 0을 억제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렇게 리딩은 끄고 트레일링은 켜고,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제가 선을 이렇게 적당히 그렸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그렸습니다. 몇 도인지 몰라요. 앵글. 자, 앵글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적당히 그렸는데 소수점이 안 나오네요. 자, dim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 앵귤러 디멘전, 소수점 몇 자리요? 자, 소수점을 아예 표현하지 말라고 했고요. 여기 리딩 트레일링 있죠? 트레일링 꺼놓고 체크해 놓고, 그러면 비로소 각도도 소수점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렉탱글 골뱅이 5,15 카피. 자,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트림도 주었고요. 자,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치수를 넣을 건데요. 얘가 생각보다 작아요. 이게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원을 그려서 복사를 합니다. 원을 그려서 카피, 복사를 합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스케일로 키웁니다. 3배. 그럼 어떤가요? 얘가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세도라고 합니다. 디테일이라고 해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디테일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쓰면 여기다 디테일 A 그 다음에 스케일 얼마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긴 얼마예요? 5mm죠. 여기 치수 기입하면 얼마가 돼요? 3배 했으니까 15mm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15mm 그대로 쓰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여기 5mm라고 써줘야 사람들이 5mm로 인식을 하겠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사실은 얘예요. dim 스타일 modify, 바로 여기 measurement 스케일 있죠? 사실은 얘예요. 여기다가 제가 3분의 1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3분의 1로 줄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것도 줄어요. 그래서 여기다 못 쓰고 어디로 가냐면 이 속성창으로 갑니다. 속성창에 가면 자, PT 있고 프라이머리 유닛 여기 있네요. 여기 스케일 라이너요. 얘를 1 나누기 3으로 고쳐버리면 얘는 축척이 3분의 1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시죠. dim 스타일 modify. 자, 이번에는 alternate요. 이 alternate도 여기서 쓰지는 못해요. 여기서 쓰면 모든 치수가 다 alternate를 끄집어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필요한 치수만 선택해서 자, 여기 alternate를 체크합니다. 프라이머리 있고 alternate enable을 on 하면 자,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dim 스타일 modify. 자, 여기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를 켜봤습니다. 그럼 역시 똑같이 DC머리나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면 되고 소수점 자릿수 조절해 주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트레일링 있네요. 트레일링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 값이요. 멀티플러 포 알트 유니트, 바로 요 값입니다. 자, 제가 1로 놨습니다. 지우고 1로 놨어요. 자,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값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그 값을 곱하는 겁니다. 얘에다가 아까 alt 값을 곱하면 alternate unit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dim 스타일 modify. 바로 요 멀티플러 포 얼터네이트 유니트 이 값입니다. 제가 2로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건 밀이죠. 그럼 알터네이트는 뭐가 돼야 돼요? 인치가 돼야죠. 그럼 얼마를 넣으면 될까요? 자, 1인치는 자, 25.4 mm죠. 그럼 1mm는 1 나누기 25.4가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1 나누기 25.4. 근데 소수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을 곱합니다. 이렇게요. 10을 곱하면 바로 이렇게 0.03937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선택하시면 이렇게 미리가 인치로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볼까요? 자, 근데 이제 미리인지 인치인지 모르잖아요. 여기 서픽이 꼬릿말이고 프리픽이 머릿말입니다. 여기다 제가 이렇게 인치라고 써놨고 프라이머리에 들어가면
여기는 밀이라고 이렇게 붙여 놓죠. 그러면 이렇게 밀이하고 인치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보시죠.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빌로우 아래쪽에다가, 애프터 뒤쪽에다가, 그러면 자, 이렇게 위아래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이제 끄도록 하죠. 얼터네이트도 끄고, 그 다음 톨러런스 공차입니다. 이 톨러런스 역시 여기서 제어가 안 돼요. 공차는 모든 부분에 정밀 가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차는 특별한 부분에만 줘요. 우리는 이제 공차 줄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방법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버티컬 포지션 바텀으로 되어 있죠. 이거 미들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왜 미들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죠. 바텀이죠. 자, 여기 메소드가 있는데 디바이전, 자, 디바이전으로 놨고요. 어퍼 밸류, 로우 밸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치수에 이렇게 공차가 나와요.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지금 미들로 놨는데, 자, 바텀이요. 그러면 숫자 5가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탑, 그럼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원래 공차는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이 문자는 이 공차의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들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또 하나, 여기서 바꿔줘야 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스케일링 포 하이트 있죠. 이거 0.5입니다. 0.5예요. 이렇게요. 이 문자가 치수 문자의 절반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끌 겁니다. 얘는 끌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 보시죠. 얘는 어떻게 하느냐, 선택하고 나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렇게 톨러런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디스플레이 값을 시멘트리가 있고요. 시멘트리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디비전은 위아래 값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차이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팔 겁니다. 아침에, 아니, 그 크기가 100mm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휴대폰 케이스의 크기가 100mm입니다. 아침에 가서 제품을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크기가 조금 작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날이 춥기, 밤새 식어가지고 날이 춥기 때문에, 날이 춥고 밤새 식어서 수축을 해요. 그래서 조금 작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쯤 되잖아요. 그럼 기계가 열받는 거죠. 그러면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100mm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내가 원하는 숫자는 100mm입니다. 근데 아침에 기계를 처음 틀어서 돌렸더니 제품의 크기가 99.2mm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제품은 휴대폰에다 딱 결합을 하면 어떨까요? 0.8mm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럼 쉽게 빠지겠군요. 헐렁헐렁하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건 100mm인데, 자, 저녁이 되니까 많이 팽창을 했어요. 100.7? 아니구나. 다시요. 99.2면은 조금 작은 거죠. 결합이 안 되는 거죠. 빡빡한 거죠. 근데 100.7이면 어때요? 헐렁헐렁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판매를 한다라는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느 정도면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99.2mm 그냥 팔아도 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판매자의 또는 설계자의 재량이 들어가겠죠. 이 정도면 잘 안 빠지고 이 정도면은 적당한 결합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건 너무 99.2mm면 너무 작단 말이죠. 너무 빡빡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99.8mm까지는 내가 괜찮아. 99.8mm면 조금 결합이 빡빡하긴 하겠지만 아주 안 들어가거나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0.5mm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헐겁긴 해도 헐렁하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99.8mm 즉 마이너스 0.2mm 그 다음에 플러스 0.5mm. 자, 이해되시나요? 마이너스 0.2mm 플러스 0.5mm. 자, 상한값 하한값 아니 얘가 상한값이군요. 상한값 하한값이 딱 정해졌죠.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이 나는 3mm 오차를 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0.3mm가 되는 거죠. 위로도 0.3 아래로도 0.3. 자, 이렇게요. 얘는 시멘트리입니다. 시멘트리란 얘기는 위의 값과 아래 값이 대칭이 돼서 똑같은 걸 말해요. 그걸 시멘트리라고 하고 위의 값과 아래 값이 서로 다른 건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눌러보면 시멘트리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자, 여기다가 0.3mm라고 줘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3으로 나와요. 자, 한번 줘보시죠. 자, 이번에는 시멘트리가 아니고 디비전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은요 로우 값과 어퍼 값이 있습니다. 이 로우 값이 마이너스 값이에요. 자, 마이너스 0.23 플러스 0.3. 자, 맞죠? 근데 이 값이 플러스 플러스일 때도 있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플러스 값 곱하기, 그러니까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넣어버리면 이렇게 플러스 값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로우 값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보이는 건 플러스 값이 보입니다. 이렇게. 자, 다시 볼까요? 0.23 그 다음에 어퍼 값이 마이너스 0.12. 그럼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디비전이 아니고 얘가 리밋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리밋으로 바뀌면 이렇게 숫자가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거죠. 한참 가공을 하는데 자로 딱 됐는데 얘가 이렇게 디비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5.12 5에서 0.15mm를 빼야 돼요. 1, 2mm를 빼야 돼요. 그러면 4.88인가요? 4.88에 4.77mm네요. 이렇게 이걸 만드는 사람이 직접 계산해서 재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들 때는 되게 그 앞에 기계도 돌아가고 정신 없거든요. 이걸 이렇게 주면 안 되고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리밋으로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야 보고서 자기네들이 자로 재고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리미트까지 해보시면 됩니다.